안녕하세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제가 한 1년 5개월 정도 유튜브 활동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187편의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촬영 장비나 촬영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요. 영상이 너무 단조로운 느낌도 들었고요. 좀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할까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식으로 한번 촬영을 시도해서요. 좋은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요. 3인가족 재테크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정말 3인가족분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남편은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아내는 육아 때문에 직장을 휴직하고요. 현재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전형적인 외벌이 3인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요. 매월 80원씩 보험료를 내시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보험은 잘 아셔야 될 게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에는 만일의 경우보다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대목표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가족을 예를 든다면요. 아이의 교육자금, 그리고 주택자금, 부채상환자금, 그리고 부부의 은퇴자금까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는 85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미래에 반드시 오는 재무 목표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만 저축을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가계 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보험은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용어도 어렵고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내용을 보장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관심을 가지냐면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그때 보험 증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보장이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많이 나겠죠. 보험은 내가 건강할 때는요. 답입니다. 즉 내가 가입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을로 전락하고요. 을이 되면요. 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조건이 나쁘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보험 가입할 때 위험을 고지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위험이라는 거는 중요한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면 누구나 위험 정도는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내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보험을 제대로 구성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보험료로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보험을 가입할 때나 리모델링을 할 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세 가지만 좀 동의하신다면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상당히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보장인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제일 1순위는요. 사망이라는 보장이 있는데요. 이 사망에는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고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는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 재해 사망은 상해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망이 재해 사망보다 9배 비율로 많고요. 따라서 일반 사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상해 사망보다 9배는 더 내야 합니다. 이 사망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사망 보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망은 저는 경제적 가장한테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남편이 경제적 가장일 수도 있고 아내가 경제적 가장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가장이고요. 일부는 여성이 경제적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적 가장의 사망 보장이 중요하냐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빠가 사망하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겠냐고 질문을 하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만약 아빠가 잘못된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냐고 질문을 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즉 언제까지 경제적 가장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냐면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즉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 가장의 사망보장을 구성하면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이 사망보장을 보장하는 보험에는요, 비싼 종신보험이 있고요, 저렴한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경제적 가장이 사망하면 1억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요, 대략 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기보험에 가입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그 기간만 보장을 받으면요, 대략 한 3만 원 내외만 보험료를 내시면 같은 1억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상당히 비싼 보험이고요, 정기보험은 아이가 클 때까지 한시적인 기간만 보장을 받고요, 만기 때 해지환급이 없는 그런 보험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올해 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기가 끝나서 내년에 또 가입하면 또 새로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정기보험도 그렇게 기간이 정해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20만 원에 종신보험을 내시느니 3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 17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가계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적 가장의 사망보장은 아이가 클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거를 비싼 종신보험이 아니라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그 위험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보장에는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성인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병이 걸리면 돈이 좀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금은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이런 큰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소득이 중단이 되는데요, 이 소득 중단에 대비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간병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요, 그 간병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큰 병에 걸리면 병원 치료와는 별도로요, 좋은 것을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대체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이 진단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비가 없을 때는요, 이 진단금이 상당히 커야지 적절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실손의료보험이 5년 갱신짜리도 있었고요, 그 후에는 3년 갱신짜리도 있었고, 시기마다 보장 내역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요, 2천만 원까지는 자기부담금이 10%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질병이나 상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로 50만 원이 나왔다면요, 이 10%인 5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45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구간에서는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 최대 4,800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실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비에 대한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나 성인병의 진단금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보편적인 로직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보험료가 비싸고요, 단 요새는 실손의료비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고요, 보장 사이즈가 크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이 짧으면 납입기간이 긴 것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요, 100세 만기 20년 납일 때하고 100세 만기 10년 납일 때는 100세 만기 10년 납입 보험료가 비쌉니다. 이런 로직이 있기 때문에요, 진단금을 우리가 많이 설정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여기서 저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우리가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암이나 성인병 같이 큰 병에 걸릴 확률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망할 때 기준이고요, 우리가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암이나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은 10명 중에 한두 명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한두 명에 해당될까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요, 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위험들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험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의 특약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생명보험은 좀 단순한 편이고요. 손해보험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한 4페이지 정도 보장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보장을 많이 받는 거라고 좋아하시지만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를 한번 예를 들면요. 원래는 아반떼를 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판매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하나둘 더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나올 때는 소나타 가격과 비슷하고 그래서 소나타를 선택해갖고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보험의 특약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큰 차이가 없고요. 저는 아까 말한 사망, 암이나 성인병 같은 걸리면 큰 돈이 드는 질병, 실비 요것들이 핵심 보장이 돼서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막이식 수술비 2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100원 정도를 내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는 특약을 가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낮다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건데요. 만약에 걸리면 100원을 내고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은 선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호흡기 질환 수술비 10만 원 보장받는데 얼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호흡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가입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비가 있고 보통 수술비들을 따로 가입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핵심 보장을 위주로 딱 필요한 보장만 넣으면요. 우리가 대략 월 한 1, 2만 원 정도는 쉽게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입원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요. 우리는 만일의 위험을 대비한 보험보다는 반드시 오는 미래 목표인 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 부채상환자금, 은퇴자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 보장 위주로 꼭 필요한 특약들만 더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암이나 성인병 같은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 한두 명에 해당될까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비용 고효율, 즉 적절한 비용을 내고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해야지 보험료로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전과 다르게 강의식으로 촬영을 해봤고요. 이 촬영을 하면서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촬영할 때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